그럼 이번에는 R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율을 계산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주로 R을 활용해서 열 백분율, 행 백분율을 계산하고 해석하는 방법,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요약하고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dply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는 방법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아래 기본 함수 중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행 백분율과 열 백분율에 한정해서는 기본 함수들이 더 유용하긴 한데요. 먼저 테이블 함수를 써서 스모커와 섹스 두 변수의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T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럼 아래 콘솔 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 형태의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표를 prop.table이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걸 모두 상대 빈도로 바꿔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 상대 빈도라고 하는 건 각각의 그 수준 조합에 있는 표에 들어가 있는 수준 조합별 관측지 수가 아니라 전체 관측지 수 대비 각 셀, 각 수준 조합의 비중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요. prop.table 함수에는 마진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 마진에 1을 집어넣으면 행 백분율, 2를 집어넣으면 열 백분율, 집어넣지 않으면 전체 백분율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진을 1로 넣고 실행을 해보면요. 행 합계가 1이 나오는 행 백분율을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진을 2로 넣고 실행을 해보면 열의 합계가 1이 되는 열 백분율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 요약 과정에서 dplyr 패키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행 백분율, 열 백분율을 위해서 기본 함수로 돌아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dplyr 패키지를 활용해서 상대적인 비율, 행 백분율, 열 백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 작업에 앞서서 그룹스라고 하는 이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urance라는 데이터에 파이프 연산자를 붙이고 group by라는 함수에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 그룹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group by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mutate라든가 혹은 summarize 같은 함수들이 나와서 추가적인 작업을 했는데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group by 함수만 붙인 거죠. 그럼 실행을 해보면요.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출력된 결과에 보시면 팁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dplyr 패키지에서 데이터를 조금 깔끔하게 출력하는 형식입니다. 출력 형식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고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그룹스라고 하는 정보, 속성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roup by 함수의 역할을 여기서 그룹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group by라는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group by 함수에 들어간 스모커, 섹스 같은 변수들이 그룹으로 지정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oup by를 써서 그룹이 지정된, 그룹스라는 속성이 생긴 데이터가 뮤테이트에 들어가면은 집계값을 계산을 할 때 그룹별로 작업이 되는 거죠. 서머라이즈에서도 역시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룹별로 집계값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뮤테이트를 한번 써볼 텐데요. 그룹 바이에서 두 개의 그룹 변수를 지정을 한 다음 뮤테이트에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인 최대 최소 정규화 값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역시 팁을 형식으로 출력되고 있고요. 그룹스를 보시면 앞에서 지정된 스모커와 섹스가 그대로 그룹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룹 바이 함수 뒤에다가 뮤테이트가 아니라 summarize 함수를 붙여서 요약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 그룹 변수를 두 개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있던 섹스라는 변수는 나가 떨어지고 첫 번째 변수, 스모커라는 변수만 그룹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바이 뒤에 summarize가 등장을 하면 최종 마지막 그룹 변수가 하나씩 탈락하게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룹 바이에서 여러 개의 그룹 변수를 집어넣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출력된 결과를 보면 그룹 변수가 지정되어 있는 요약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 하는 게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룹 변수를 필요가 없을 때는 on그룹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그룹을 제거하는, 그룹이라는 속성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들은 나중에 뒤에 나올 부분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와 뮤테이트를 활용해서 그럼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예제인데요. 스모커, 섹스 두 개의 그룹 변수를 활용해서 n 함수를 써가지고요. 그룹별 관측 지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본 함수에서는 테이블로 표를 만들지만 우리 DPL-YR 패키지를 활용한 그룹 바이 서머라이즈에서는 이렇게 관측치 변수 형태, 변수 관측치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와 정보가 똑같은 데이터, 요약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뮤테이트 함수를 써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비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그룹스에 스모커라는 변수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 개 변수 중에서 첫 번째 변수인 스모커가 여전히 그룹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바로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와 함께 뮤테이트를 붙였는데요. n이라고 하는 학생수, 관측 지수를 sum n으로 나눌 겁니다. n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면 sum n은 n이라고 하는 변수의 합계가 될 텐데요. 우리는 합계를 그냥 구했으니까 전체 합계를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스모커라는 변수가 그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뮤테이트에서 sum n을 구하게 되면 스모커별 합계, 그러니까 흡연 여부별로 관측 지수, 사람 수의 합계가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요. 그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총 1000명 조금 넘게 있죠.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여자, 담배를 안 피는 남자 각각 547, 51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성비가 계산되어서 P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담배를 피는 사람을 봤을 때 여자가 115명, 남자가 159명 있는데 이 사람들 전체를 봤을 때 성비가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율이긴 한데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남아있던 스모커라는 그룹 변수에 따라서 비율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흡연 여부 안에서 성비가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의도한 바가 흡연 여부별 성비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성별 흡연율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서처럼 그룹 바이를 한 번 더 써서 새롭게 그룹 변수를 지정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모커라는 변수가 남아있겠죠. 그룹 변수로 남아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섹스라는 변수로 그룹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 뮤테이트에서 P,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이번에 여기 있는 sum n을 계산을 할 때는 합계를 계산할 때는 성별에 따라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요. 그렇죠? 전체 남자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 비흡연자의 비율, 전체 여자 중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냥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전체 사람들, 그룹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 중에서 각각의 이 수준조합의 비중이 계산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앞에서 나왔던 on그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룹을 해제한 다음에 sum을 하게 되면 그룹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합계, 그러니까 전체 관측 지수의 합계를 활용해서 비율을 계산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 관측치 대비 각 수준조합의 관측치의 비중이 이렇게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룹 바이 서머라이즈를 거치면 그룹 변수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처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한 번 더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율을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방법이죠. BMI 그룹을 컷 함수를 써서 만들고요. BMI 그룹과 지역별로 사람 수를 계산을 해서 AGG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BMI 그룹과 지역, 4개 지역별로 관측 지수가 이렇게 서로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뭘 하는지를 보시면 AGG
X2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지역 안에서 비만 그룹의 비중을 계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sum n을 계산을 할 때, 합계를 구할 때 지역별로 합계를 구한 다음 각각의 지역 안에서 A, B, C의 비중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만들긴 했는데요. 이게 그래도 12개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12개의 숫자를 눈으로 파악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숫자가 그냥 한 줄로 정렬되는 게 아니라 2개의 그룹 변수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정보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열지도 알고 있죠. 열지도의 방법을 써서 X축에는 지역, Y축에는 비만 그룹, 그 다음에 색깔은 방금 계산한 P라고 하는 비율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요. A는 정상 그룹이죠. C 지역을 보면 정상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색깔이 옅은 걸 볼 수 있죠. 대신 이 사우시스트 세 번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B 그룹 혹은 C 그룹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P 대신에 N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관측치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 방법을 썼을 때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각각의 지역마다 사람 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절대적인 값이나 상대적인 값이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실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룹별로 관측치 수가 차이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측치 수가 많은 그룹은 세부 그룹들을 봤을 때 어디든 관측치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 중심으로 색깔이 표현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값을 활용한 시각화 방법을 꼭 익혀둬야 합니다. 물론 막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처럼 우리가 GONCAL을 써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있는 포지션이라는 옵션을 봤을 때 기본값이 스택입니다. 쌓아 올린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X축에는 지역, 리전을 두고요. Y축은 P, 비율에 따라서 그래프를, 막대를 그릴 텐데요. 색깔은 BMI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할 겁니다. 근데 기본 옵션이 활용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BMI 그룹의 막대를 쌓아 올려서 그려줄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지역별로 비율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합계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지역의 막대의 최종 높이는 1로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막대 그래프의 어떤 색깔의 길이 차이를 가지고 각각의 지역 안에서, 각각의 그룹 안에서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P라고 하는 상대적인 숫자를 직접 계산을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막대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는 옵션만을 활용을 해서도 가능하긴 합니다. 굳이 P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않고서도요. 파생 변수를 만들지 않고서도 포지션은 fill이라는 옵션을 써가지고요. P가 아니라 N, 절대적인 값이죠. 절대적인 이 요약값을 가지고도 똑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즈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math.score를 3개 구간으로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 2개의 그룹 변수를 쓸 건데요. 2개의 그룹 변수별로 우리가 위에서 만든 점수 그룹별로 관측치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치 비중이 다를 수 있겠죠. 특정한 부모의 교육 수준과 어떤 인종 안에서는 A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다른 그룹은 C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한번 비중을 표현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위에서 비중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숫자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면 될 것 같고요. 필터를 활용을 해서 점수 구간 A만 좀 선택을 한 다음에 열지도로 그려보는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개의 그룹 변수를 활용해서 비율까지 계산하면 4개의 변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 점수 구간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파생 변수가 원래는 A, B, C 3개의 값을 가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A만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상 3개의 변수가 있는 요약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열지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일단 붙여왔고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A, B, C 3개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룹 변수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를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요. 관측치 개수를 세어야 되니까 그룹 바이에서 여기에 있는 위에서 지정된 두 개의 그룹 변수 붙여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 변수인 매스 그룹을 함께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관측치 개수를 세어야 되니까 서머라이즈 안에서요. 역시 대문자 n이라는 이름으로 n 함수를 써서 관측치를 개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그룹 변수와 우리가 만든 세 번째 그룹 변수, 수학 성적의 그룹이라는 그룹 변수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각각의 그 세 변수의 수준 조합에 따라서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 그 학생 수가, 관측치 수가 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 함수를 쓸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나중 작업을 미리 고민을 해 놓으면 좀 좋습니다. 제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인종을 먼저 집어넣었기 때문에 세 번째인 수학 성적의 그룹이 나가 떨어지고 두 변수는 여전히 그룹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뮤테이트를 써서 비율, 관측치의 비율인 P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P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산한 학생 수를 저 두 변수의 수준의 조합의 관측치 합계, sum n으로 나누는 작업을 할 수 있죠.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세 관측치를 한번 보시면 부모의 교육 수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인종도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수학 성적의 그룹이 A, B, C 세 개가 있는데요. 각각 2명, 6명, 6명 총 1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 6, 6이라고 하는 각각의 수준 조합에 있는 학생 수를, 관측치 개수를 전체 합계인 14로 나눠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P라는 이름으로 그 수학 성적의 그룹 비중이 이렇게 잘 계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을 한번 보면요. 막대 그래프로 이 비중을 표현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요약 결과를 적당한 이름으로 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GG3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 AGG3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AGG3라고 하는 요약 데이터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AGG3라고 하는 요약 데이터, 집계된 데이터에 보면 총 5개의 변수가 있고요. 이 중에 3개의 그룹 변수를 어디에 집어넣느냐가 엄청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AGG3를 파이프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ggplot 함수에다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함수 안에서는 에스테틱이 중요한데요. 먼저 X축에는 부모의 교육 수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수치형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P라는 변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할 텐데요. 컬러는 매스 그룹, 수학 성적이 우리가 그 수준 조합별로 수학 성적의 비중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은 수학 성적에 따라 다르겠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컬러가 아니라 fill입니다. 채우기라서요. 그런 다음 더하기 GOM 컬을 해보면 쌓아 올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잘 된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계 데이터에는 3개의 그룹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룹 변수는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룹 변수를 더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facet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방법이 바로 facet입니다. 그래서 GON 컬 뒤에서 더하기를 해서요. facet underbar lab이라는 함수에서 바즈라고 하는 명령을 넣어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종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면 방금 만든 어떤 비율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인종별로 나눠서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열지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비슷한 방법으로 열지도를 나눠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좀 복제를 한 다음에요. 부모의 교육 수준을 X축, 그리고 인종이라고 하는 변수를 Y축에 두고요.
색깔은 매스 그룹이 아니라 계산된 P라고 하는 값에 따라 다르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GOM 타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FACETLab에서 인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스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겠다라고 해서 명령을 내려보면 이렇게 X축에는 부모의 교육 수준, Y에는 인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각각 A, B, C라고 하는 수학 성적 그룹에 따라서 쪼개 그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수학 성적의 그룹 중에서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은 상위 부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굳이 이렇게 다 그릴 필요 없이 A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제를 한 다음에요. 여기서 필터를 중간에 하나 넣은 다음에 math.group이 A인 관측치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굳이 FACETLab을 쓸 필요가 없겠죠. A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열지도를 색깔까지 좀 이쁘게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각각의 부모의 교육 수준과 인종 조합별로 비중을 봤을 때 A인,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꽤 좋은 학생들의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눈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율과 같은 상대적인 값을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요약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비율을 한 번에 계산하지는 않고요. 먼저 집계를 한 다음 그다음에 파생 변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비율과 같은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그룹들을 비교를 해야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룹의 개수가 많아지고 수준 조합이 많아지게 되면 출력되는 요약의 결과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복잡한 숫자들을 절대적인 차이를 그대로 인식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때도 상대적인 숫자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뭔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숫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룹 변수를 많이 쓰게 되면 절대적으로 관측치가 많은 그룹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숫자를 계산을 하고 시각화해서 좀 숨어있는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 어떤 인사이트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